누군가에게 푹 빠진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감정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악이 없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습관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지르기.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금방 열정이 식어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 어지르기를 좋아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집안 여기저기에 더러운 양말이 굴러다니고 화장실과 욕실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파트너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TV를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동안 혼자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두 사람 모두 성인답게 서로를 존중해야죠. 정리정돈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도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개인 공간 침해.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함께 있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영원히 함께 살고만 싶죠? 그 시기엔 호르몬이 난리를 치고 있을 테니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해 생각하며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자친구에게도 그럴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사교성이 여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을 훨씬 더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남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게다가 서로를 매분 매초 보는 것처럼 사랑을 빨리 식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상대가 화장실을 사용 중일 때도 그냥 들어가는 습관이 있다면 더 그렇죠. 그건 전혀 로맨틱하지 않아요. 한 하루 저녁 정도만 떨어져 있다가 서로 만나도 얼마나 반가울지 상상해보세요. 처음의 설렘이 금방 다시 돌아올 거예요. 조종하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시키면 좋은가요? 네, 상대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울거나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질 거라고 말할 때마다 상대방의 사랑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티나지 않게 교활한 방법으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관계에서 독재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건강한 관계의 구성원이 되고 싶나요? 두 사람의 의견은 똑같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파트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존경과 정직함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투하기. 사랑은 우리를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게 만들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죠.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게 질투라는 끔찍한 감정입니다. 바에서 다른 여자가 여러분의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남자친구의 여자 동료도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에게 투사하지만 그는 영문도 모르죠. 그렇게 두 사람의 작은 천국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터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고 여러분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임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질투를 한다면 이 감정은 그들의 강압적인 행동과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라면 불행히도 이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미래에 대한 다른 시각.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벽한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환상에 사로잡히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완벽한 결혼을 상상하기도 하죠. 겨우 첫 번째 데이트 직후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천진난만한 상상이 여러분의 연애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가 우리와 같은 미래관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마크와 나는 아이 둘과 함께 전원주택에서 개 6마리를 기르면서 살 거예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은 마크가 아이를 원하지도 않고 시내의 아파트를 사랑하며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죠. 쨍그랑 여러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큰 기대 없이 만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런 건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걱정하세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죽어도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상대의 입장이 어떤지 미리 의논하는 게 좋겠죠? 완벽 추구하기.
연애할 때는 완벽한 여자가 되고 싶어 하죠. 가장 좋은 옷을 고르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느라 몇 시간을 보내거나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귀엽지만 정말 불편한 속옷을 입기도 하죠. 하지만 솔직하고 편안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큰 실수예요. 여드름이 났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집에서 늘어지고 낡은 티셔츠를 입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남자친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모델처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닌 사람 됨됨이를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남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심리학자인 러셀 클라크와 일레인 해트필드가 1989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 주립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몇몇 젊은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여성들이 모두 옷을 차려입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캐주얼한 옷을 입었고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결국 남자들 중 거의 70%가 나중에 그 여성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만큼 관심을 가졌고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꼭 완벽한 모습일 필요는 없다는 게 증명됐죠. 그러니 긴장을 풀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성격이 빛나도록 하세요. 끊임없는 불평. 짜증이 나면 무슨 일이든 불평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살펴야죠. 화를 식히기 위해 불평을 하면 본인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파트너를 포함한 타인들에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줍니다. 상대에 대해 상대에게 불평하는 것은 불평불만의 궁극적인 조합이겠죠.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로맨스의 분열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자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문자 메시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요. 일단 대화를 하면 싸움이 얼마나 유치하고 바보스러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타협하기. 우리는 강하고 로맨틱한 유대감의 열쇠가 타협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지게 된다고 하죠. 저는 이것이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 원칙은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분쟁 해결 코치인 니콜 위트에 따르면 여러분과 파트너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경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타협을 얼마나 얻어내느냐에 따라 승리하거나 패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관계 내에서 고립을 일으켜서 두 사람이 두 개의 편으로 갈리게 됩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협력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힘을 합쳐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쪽 편을 들거나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결합의 핵심이고요. 일상적인 어떤 습관이 정말로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